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제73차 여야 정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어제 밤새 진행하고 오늘 아침에 가자마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총액 삭감과 금액 부분에서 다소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동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합의가 돼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야간 극단적인 대치로 벼랑끝 상황까지 갔던 정기국회가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쟁에 묶여있던 새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이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률 문제로 전국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상당히 다시 얼굴을 마주보지 않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4+1 협치라는 사설기구에서 불법으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나쁜 선례를 막아낸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 분위기가 막바지에 이른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 내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최악을 피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 민주당은 엉뚱한 곳에서 만든 엉뚱한 패스트트랙 법률안을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몸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남은 기간 진정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월 17일이면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2월 17일 이전에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에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정치적 문제가 다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동유럽 선진국인 핀란드가 만 34세의 세계 최연소 총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의 제1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산나 마린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된 산나 마린은 현재 재선 의원으로 핀란드 정부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20대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유럽의 정치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이 30년, 40년 전에
본인들 고민을 기준으로 청년 문제를 재단하고 연필성 대책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30년 전 민주화를 주도하고 20년 전 젊은 피 10%를 일으켰던 586 세대들이 내년부터는 60대에 접어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크게 불어야 하는 바람은 세대 교체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주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당선 가능 지역과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동결 경화를 방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교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총선에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 통계를 보면 나이별로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전년보다 각각 14만 개, 25만 개씩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허리계층인 30, 40대는 오히려 13만 개가 줄었습니다. 특히 40대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2018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는 경험과 추진력을 갖춰서 직장에서 주축으로 일을 할 나이이고 가정에서는 한창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키울 시기입니다. 1970년대 생인 40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일자리를 찾는 20대에는 외환위기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3조 후환을 누린 586 베이비붐 세대들과 달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선업과 해운업, 자동차, 금융업계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많은 은행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0대의 위기는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40대가 일터에서 밀려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만 몰려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목소리 그리고 고령층을 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40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40대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숫자를 쉽게 늘리기 위해서 주로 단기 임시직 확대에 예산을 집중하는데 40대 같은 중장년층에게 이런 단기 임시직보다는 쓸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40대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동원에 일본군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공문서가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주중 일본 영사관이 외무성에 위안부 필요성과 그 수요를 밝힌 내용을 보고한 기밀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현지에 진격한 일본군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내용뿐 아니라 목표 시기를 정해놓고 위안부의 증가를 요청하는 내용, 특정 지역에 위안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의 강제 모집이나 송출 등 반의 개입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해온 아베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군과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주체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해 전쟁터로 보낸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비롯해서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권적 범죄로 정의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일본 우익 등을 중심으로 파렴치한 역사 왜곡을 자행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전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고작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미래당도 초당적 협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간단한 신고의 제20대 국회 끝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 간단 신고의 모습입니다. 치안국회라는 오늘 안고 있는 제20대 국회가 가진 고초를 겪고 몹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끝내를 튼튼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처리회는 이미 법정 처리시간을 넘긴 예산안 상정, 필리버스터 앞에서 서로 꼼짝도 않았던 여당, 이 역사상 전공무한 4+1 협조까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마치 누가 제일 가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경영대라로 연민마냥 서로 부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헌법, 시안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지켜든 여당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형태는 과거 독재 시절 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동환 씨, 제2야당 원내대표 정치적 도란이 되는 그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의 마음을 바꾸고 예산안 처리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에서 논의할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때는 또 이런 목대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